63세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몸이 늙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늙어버린 건 그날 처음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적어도 이유가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난은 이유도 없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몰라서 이렇게 슬퍼졌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을 갈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이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설렘이 없을 때입니다. 약속이 있어도 귀찮고 전화가 와도 부담스럽고 밖에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멀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탓합니다.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덜 불안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가까이서 보며 느낀 건 돈이 있어도 불안한 분이 있고 돈이 적어도 평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태도는 장호와 상관없이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루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가 초라해집니다. 저는 60대 이후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병이 오는 일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돈이 줄어드는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 장면을 합쳐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몰랐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든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꽉 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잡을수록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계속 망설이기만 합니다. 비싼 건 손이 떨리고 싼 건 서운하고 결국 아무것도 즐기지 못합니다. 그 순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즐거움을 막은 겁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말고 괜히 눈치가 보여서 끊습니다. 나는 짐이 되기 싫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미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조용해지고 조용함은 곧 외로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태도를 하나씩 벗겨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답을 다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은 한 장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63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애썼고 늘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상해졌습니다. 시간이 생겼는데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이 조금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쉬는 법을 모른다는 건 사실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분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요?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계속하면 삶은 정말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나이에도 삶이 넓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릴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필요 없는 태도를 내려놓으니 필요한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제 늦었다 라는 말인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인가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인가요?
이 말들이 입에 붙으면 인생은 스스로 접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멋있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덜 후회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 사실은 버려야 했던 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만 진지하게 해도 남은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이 아직 구독 전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내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60이 넘으면 몸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검진을 하고 영양제를 챙기고 혈압 수치를 보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은 병보다 조용히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습관입니다. 늘 이기려고 드는 습관입니다. 늘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늘 참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젊을 땐 사회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나를 갉아먹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버려야 할 태도가 있다. 저는 그 태도를 7가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후회가 두려우신가요? 둘 다 두렵겠지만 후회는 더 오래 갑니다. 돈은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63세의 그날로 돌아가면 딱 한 가지를 먼저 버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걸 가장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버리면 돈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넓어집니다.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대가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버티는 마음인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히던 태도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인 사례로 꺼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늘 이기려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의견을 나눌 때도 심지어 가족과의 이야기에서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 젊을 때는 그 태도가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다는 말을 들었고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그 태도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어느새 승부를 가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 그는 듣기보다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피곤해졌습니다. 처음엔 본인만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할 뿐인데, 나는 틀린 말 안 하는데, 그러나 주변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모임에 불려도 점점 뒷자리에 앉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하지만 사실 변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는 젊을 때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대화는 승부가 아니라 공존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는 늘 오르려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순간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그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면 먼저 단점을 찾았습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들어, 그건 나이에 안 맞아, 그건 오래 못 가.
겉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래서 그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취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동년배 친구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진 동호회 한번 해볼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진을 뭘 해? 그 말은 단순한 거절 같았지만 그 뒤에는 문이 하나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앞서면 손이 문에 닿기도 전에 멈춥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가능성을 닫는 습관입니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어도 됩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도전은 성과가 아니라 자극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자극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편리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바꿀 노력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성장은 멈춥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마음먹기에 따라 바뀝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해.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나는 원래 이런 게 싫어. 이 말들은 사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인생의 색깔이 단조로워집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주변엔 사람이 없지? 그러나 그 질문은 늦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벽을 쌓아온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태도는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고정시키는 습관입니다. 성격은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이는 변명의 이유가 아니라 변화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가 남는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버린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이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아야 필요한 즐거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잘하려고 살지 말고 편안하려고 살아도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서 굳이 반박하지 않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했고 새로운 제안에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반응은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웃음이 늘었고 하루가 덜 피곤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태도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보다 더 깊숙이 삶을 잠식하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태도는 겉보기엔 가장 착하고 가장 성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태도가 어떻게 인생을 갉아먹는지 아주 솔직하게 꺼내보겠습니다. 그 태도는 겉으로 보면 참 성실해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 참고 산다. 참 책임감 있다. 참 어른답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태도를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도 그 태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삶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는 바로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삶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참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참고 버티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삼켰고 억울해도 웃었고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을 지켰고 자리를 유지했고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인내는 분명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내를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자식이 다 컸는데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참습니다. 싫은 자리에도 나가고 불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밤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올 때가 바로 신호입니다. 참는 삶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참는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삶의 활력은 바닥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미덕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관계는 거리를 둬도 됩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참는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 나약해졌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 비교는 동력이었습니다. 누구는 승진했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아이를 잘 키웠다는 이야기가 자극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비교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이 끝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봉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을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노후의 여유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누구는 연금이 많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현역이라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출렁입니다.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인생에는 표준 속도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른 조건에서 시작했고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을 깎아내립니다. 이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태도는 비교를 통해 내 가치를 재단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일상, 전화 한 통 걸 사람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삶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인생은 잘 모르겠고 나는 오늘이 좀 편하다.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비교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태도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위축시키는 태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지막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람을 붙잡는 태도는 의외로 아주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의 바르고 배려 깊고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조차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 태도는 바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평가 속에서 살았습니다. 상사의 눈, 동료의 시선, 친척의 말, 이웃의 평가.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었고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버릇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 습관은 60이 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면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 나이에 이러면 웃음거리가 된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창피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망설입니다. 입고 싶은 옷도 배우고 싶은 것도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일도 전부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이 태도는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진 것일 뿐인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못했어요. 웃음거리 될까봐 그만뒀어요. 그 말 뒤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는 남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용기는 대단한 도전이 아닙니다. 작은 솔직함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용기, 피곤하면 쉬겠다고 말하는 용기, 지금은 이게 좋다고 선택하는 용기, 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의아해합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가볍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편안해집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남의 시선에 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태도는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고 책임감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가장 빠르게 삶을 소진시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가장 역할을 했고 부모 역할을 했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 생각이 강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은 한때 가족을 지켰고 조직을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혼자 감당하는 태도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아프면서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서야 주변에서 말합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태도는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도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관계의 증거입니다. 부탁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홀로 버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적절히 기대고 나누고 함께 가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태도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참지 말 것, 더 비교하지 말 것, 더 눈치 보지 말 것, 더 혼자 버티지 말 것. 이것들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태도를 내려놓았을 때 어떤 삶이 열리는지, 그리고 왜 60대가 그 출발점이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태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참는 습관, 비교하는 마음,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 남의 시선, 혼자 감당하려는 책임감. 이 5가지를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붙잡을 것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역할을 먼저 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집에서는 책임으로, 사회에서는 나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60을 넘어서도 그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역할보다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80대 중 정말 편안해 보이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젊음을 흉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편안한가?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았는가? 그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 상태를 살핍니다. 피곤하면 쉬고 괜찮으면 나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합니다. 그러나 속은 단단합니다. 불안이 적고 후회가 줄어듭니다.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60대는 이 감각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선명하고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70대에는 습관이 되고 80대에는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가져올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더 버릴지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은 한 칸씩 넓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돌아옵니다. 참음을 내려놓으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쓸모 강박을 내려놓으면 존재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시선을 내려놓으면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버티는 태도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바꿉니다. 아침에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는 게 괜찮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태도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어디로 더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오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버텨야 할 때 버텼고 책임질 때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되고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편한 선택을 하겠다. 그 한 문장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